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혹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어버이날 따로 있으세요? 이게 5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미술 시간에 그 색종이로 예. 그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예. 처음으로 난생 처음 어머니한테 달아드렸더니 그 종이 카네이션인데도 어머니 우르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 그게 지금 떠올라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놀랐던 거는 네. 저는 교수님이 40대신 줄 알았는데 50년이 더 지난 얘기라고 하시니까 지금 맞습니다. 나이가 네 그렇군요. 오늘도 추억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나카자와 시니치의 곰에서 왕으로라는 책입니다. 네, 곰에서 왕으로. 저자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나카자와 시니치는 일본의 현대지성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인데요. 도쿄대학교 종교학과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1979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만난 티베트 승려 캣은 삼보를 스승으로 모시고 3년간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인 닉마파를 연구하고 수행했습니다. 1982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도쿄 외고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티베트와 모차르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일본의 그 산토리 학예상을 수상하면서 일본 차세대 사상가로 떠올랐습니다. 예, 일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종교학자. 이 책의 제목이 곰에서 왕으로입니다. 뭔가 좀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이 책은 9.11 사태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보여주는 야만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국가라는 야만적인 권력이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책인데요. 신화시대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삶을 살았는데 단구 신화에서처럼 인간과 동물이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곰은 인간 삶의 일부로 그려지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생명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소통했습니다. 당시의 인간은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또 대칭적으로 바라봤는데요. 거기에 국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 대칭성을 파괴하려는 욕심이 생기면서 국가가 출현했고요. 그 결과 야만적인 국가가 문명과 함께 탄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칭성이 깨지면서 국가가 탄생했다. 국가의 성질을 야만적이라 규정한 점이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국가의 탄생 과정에는 전쟁과 폭력이 불가피하게 따랐어요. 전쟁과 폭력은 야만적이고 야만을 낳는 건 바로 문명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야만성을 토대로 형성이 됐는데요. 나카자와 교수는 이 문명과 야만 그리고 문화와 자연이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을 곰과 왕이라고 하는 신화적 주제를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 저는 문명을 생각하면 뭐 진보, 발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시각이 다양하군요. 저자가 표현하는 이런 신화 시대 그리고 국가의 탄생이 궁금합니다. 예, 후기 구석기 시대의 현생 인류의 뇌에서는 뉴런 조직에 결정적인 비약이 일어나는 마음이 생겼고 그 후 약 2만 년 동안 인류는 신화적 사고를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나카자와 교수는 추론을 합니다. 유동적인 지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발달했고 그 결과 인간은 곰에 대해 상호 변형이 가능한 친족이며 친구라는 사고를 갖기 시작했을 거라고 합니다. 예, 말씀 중에 언급하신 이 유동적 지성이라는 건 뭘까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접한 용어인데요. 그 유동적 지성이란 서로 다른 영역을 가로질러서 연결하면서 직관으로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슈퍼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초대의 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생겨났는데 인간이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유동적 지성이라고 나카자와 시니치 교수는 말합니다. 유동적 지성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 기호나 상징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음악이나 춤 또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유동적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신화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건데 이 인류가 만들어낸 신화 속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곰은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자신의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를 인간에게 나누어주는 증여자인 동시에 인간을 잡아먹기도 하는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을 대표하는 식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화의 시대에 인간과 곰은 서로 생명을 나누는 공생관계 속에서 대칭적인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이 대칭성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왕도 국가도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럼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을까요? 인간의 손에 무기가 주어지면서 즉 철기 문화가 시작하면서 과잉 살상이 벌어지고 문화와 자연 사이의 힘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대칭성이 무너지자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빼앗기만 하는 착취자로 변했습니다. 자연의 소유였던 권력이 어떤 특별한 인간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왕이 출현하고 국가가 탄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너졌던 대칭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없었을까요? 예, 국가의 등장으로 무너진 대칭성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가 탄생합니다. 대칭성 사회에서는 자연은 인간이 행하는 문화적 행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자신들이 살아갈 공간을 문화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 한가운데만 만들어지면은 자연 재해와 같은 외적인 힘과 인간 사회의 규율을 어기려는 내부의 힘에 의해서 문화적 공간은 점차 파괴되어 가죠. 이때 종교는 왕과 국가의 권력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인간에게는 겸손 그리고 타자의 공감에 근거한 올바른 삶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국가의 탄생에 이어서 종교의 탄생까지. 그렇다면 종교의 역할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깨졌던 이 대칭성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건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야만성으로 무장한 국가를 더욱 강력하게 존속하게 하는 힘, 바로 과학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인간이 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근대과학 때문에 인간은 상징의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시적 생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천박한 자만에 빠질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날의 과학은 정말 인류의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지만요.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훼손되는 자연의 문제 또한 정말 심각합니다. 네. 지구온난화며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서 인류 전체에게 뭔가 반성을 촉구하는 책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얼마 전에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그 세계 조류 보호 조직 버틀라이프 인터내셔널의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토착 생물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서식지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3%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이 사라지고 그런 황량한 벌판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행복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라디오 책방 나카자와 시니치의 곰에서 왕으로라는 책으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